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보건소 관련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차석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심한 의학관리 담당입니다. 이순재 방역관리 담당입니다. 이성숙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유재임 지역보건 담당입니다. 변영관 보건행정팀 차석입니다. 최종원 의학관리팀 차석입니다. 이상순 방역관리팀 차석입니다. 장정희 건강증진팀 차석입니다. 박은정 지역보건팀 차석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는 보고의 순서는 주요 현황, 2018년도 주요 시책 목록, 주요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소장님, 네. 3페이지서부터 하시면 되고요. 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시책 설명회 때 간단히 핵심만,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업무 보고 내용은 파악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1번 치매 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사업 내용은 교육 상담실, 검진실, 쉼터 프로그램실, 가족 카페, 사무실 등 치매 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치매 안심센터 위치를 보건소 가동 1층으로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사 계약 및 시행을 9월에 하고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기존 사무실, 진료실 등의 재배치로 2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2018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6월에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사 계약을 7월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성면 해체 제거 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보건소 청사 천정에 성면 텍스를 철거하기 위해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공사 실시 설계 및 설계 감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사업체 계약을 7월에 하고 공사를 9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884명을 면접조사하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유병주사, 신체계측, 혈압 측정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261만 6천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카톨릭 관동대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6월에 지급하였으며 조사원 6명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점검을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관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속초의료원에서 지역사회 연계 및 외래진료, 입원, 간병 등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140건, 상급병원 이송 지원 1건, 의료 지원 1081건, 타병원 이용 지원 10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실적 보고와 운영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간병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속초의료원에서 간병인 8명을 두어 전일형 공동 간병 서비스를 남녀 각 1실 12병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회 15일로 1회에 하나여 15일을 연장 최대 30일이 가능합니다. 추진사항으로 병원 운영 실적은 이용 환자 수가 연인원 2,004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분기별 실적을 받고 연말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강릉 율곡병원에 위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251명과 이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서 24명을 등록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교육, 사회기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교육과 홍보 캠페인,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 사업에서 역시 교육과 홍보 상담을 하며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에 61명, 치료비 지원 6명, 자살 유가족 사후 관리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홀몸노인 위험군 관리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147명, 그리고 통장 생명 지킴이 단의 통장 160명이 홀몸노인 위험군 관리 894명을 하고, 그리고 타 복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연계 관리로 193명입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8회 105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은 2명이고 향후 계획으로 자살 예방 생명사랑 협의회 활동으로 연합 캠페인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관내 병의원 약국 등 30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단속 및 자율 점검을 실시하여 보건의료기관 불법 부정행위 근절, 의료기기 유통 및 마약류 안전관리, 응급의료관리, 자동 제세등의 설치관리 및 재난의료 대응 대비 대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및 안전관리, 의약품 회수 폐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응급의료관리에서 구급차 5개소 7대, 자동 제세등기 설치 5개소 88대, 그리고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속초의료원의 3개소, 의료재난 한라인 및 온열 및 한랭 감시체계 운영에 2개소, 마약류 관리 폐기 28건, 명절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영상장치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노후된 디지털 영상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디지털 영상장치의 조달청 구입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체 설치를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법정 감염병 80종에 대한 유행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그리로 인한 환자 관리 강화, 그리고 성인 및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 39,914명을 대상으로 실시, 동화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유해충 방제와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 대상시설 관리, 성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67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해외 입국자 의심 환자 6명 추적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을 72명 하였고 격리병원을 2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 의무 대상 시설 36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예방 홍보에 음식업소 550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성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2회 검진 1250건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검진 수요조사 52개소, 영유아 예방접종 17종에 540건,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접종 292건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국가 예방접종 병원 접종비 지원에 12개 의료기관에 9,36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여름철 해수 어패류 비브리오 오염도 검사를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의료기관 위탁 공고를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호흡기 질환 검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 4일간 실시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49개에서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외 3종 유료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자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관내 만 60세 이상 19,801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발견 등록된 치매 환자에게 치매 관리비와 관리용품, 배회 감지기를 지원하고 배회 인식표를 보급하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고 치매 환자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과 치매 파트너 및 치매 파트너 플러스를 양성하고 치매 예방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치매 검진 사업에서 선별검사 1,153명, 진단검사 84명, 감별검사 44명을 실시하였고 치매 환자 등록은 840명을 하여 치매 관리비 지원 252명, 배회 감지기 사용료 지원 30명, 치매 예방교육 단체 308명, 개벽 596명, 치매 인식 개선 및 홍보 캠페인 5회 1,857명, 치매 파트너즈 양성 84명을 하였고 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10회 870명, 70명, 그리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10회 218명, 치매가족 헤어림 프로그램 운영에 8회 47명, 치매가족 자주모임 사랑회 프로그램 운영 4회 57명, 치매 극복 선도기관 양성 1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인지저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인지재활 집단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나머지 상반기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및 사업들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역 주민에게 건강 영역별, 생애 과정별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에서 건강검진 결과 고위험군의 3,758명을 건강상담과 영양운동 상담을 실시하고
체성분 분석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와 영양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헬스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만성 질환자를 등록 관리에 고혈압 744명, 당뇨 249명, 고지혈증 266명을 등록 관리하고 경로당 전단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핏골 경로당 외 7개소 16회 207명,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이동건강검진 및 홍보에서 이동건강검진 27회 621명, 홍보 4,190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을 12회 462명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진료 및 불소도포에서 구강진료 215명, 구강상담 820명, 불소도포 112에 1,707명, 불소양치 4,388명,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40회 2,090명, 청해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5회 1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진료 및 상담을 666명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신부 등록관리 및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임신부 등록 205명, 엽산철분 칼슘보충제 지원 838명, 유치기 대여 55명, 그리고 임신부 요가교실 32회 421명, 출산교실 4회 137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에 6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관리를 397명 하였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114회 1355명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음주 실천 사업에서 건강음주 실천 교육 12회 554명,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10회 429명, 음주위험금 상담 105명, 고위험금 등록관리 70명, 캠페인 3회 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호동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에서 마음건강 나눔 운영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1회 170명,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뜨기 등 2개 동아리 9회 90명, 건강톡방 운영 7회 84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당뇨 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뇨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 운영을 7월부터 연말까지 당뇨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임신부 요가교실 출산교실을 지속하며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일반인 건강음주 실천 교육을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호동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에서는 8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행태 살펴보기와 청호동 마을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을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평가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문 대상자 288가구 320명을 등록하여 가정방문 600건, 내수방문 68건, 전화방문을 8건 실시하고 유동식 46박스, 기저귀 207팩, 영양제 306통, 관절파스 1297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관리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집중관리 대상자에게는 무료 진료 및 건강관리 교육을 대상자 4명에게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신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허약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한파 대비 건강관리를 7월과 12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등 금연 환경을 조성과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 클리닉 운영, 그리고 흡연 예방 캠페인 및 홍보 등 금연 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사항은 금연지도원을 3명 위촉하여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84회 2288개소를 실시하고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50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은 1,158명, 홍보 캠페인 5회 2,583명을 실시하고 속초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속초 외용치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를 7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해수욕장에 대한 금연 계도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직장인 등 금연 교육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점검과 금연 클리닉 운영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한의과, 치과 진료와 건강진단 결과서 등 재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진료 서비스는 8,701건, 재증명 발급 서비스는 12,269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진료 서비스 및 재증명 발급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대상으로 한 친절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의 감염병 예방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모성 건강 증진에서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4명, 난임 부부 지원 4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3명, 산후 건강관리 지원 156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 1명, 그리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기저귀 90명, 난청검사 59명, 2차 정밀검진 1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7명,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 검사 207명, 환아관리 2명, 취약종 아동 시력검진 917명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및 감염관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한방건강관리 지원 후원 사업을 속초시 한의사협회와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료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그리고 인공임신 중절 예방 및 임산부의 날 캠페인은 10월에, 표준 모자보건 수첩 배분은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검진 이상자 사후관리 및 사업 홍보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암 상담사를 위해 10명 위촉하여 국가암검진에서 검진 대상자별 검진 항목 검진 기간 사전 예약 안내 6,772건, 2017년도 검진 이상자 2차 검진 안내 2,5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171건에 1억 408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 암 환자 유동식 지원은 40명 1,53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암 상담자를 분기별로 위촉하여 검진 전화 안내 및 예약 지원, 수검 동료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등록 관리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전화 상담을 통한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과 영유아검진의 검진을 독려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3,654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102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1,6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및 수검 동료를 지속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간담회를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페이지 2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만성 신부전증 외 133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시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53명을 등록하여 1,999건 7,643만 1,9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소득재산정기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분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며 사업 홍보 및 신규 등록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내 노약자나 홀로 어르신 관련돼서 이 폭염과 대비한 사업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문 관리 대상자 분들한테는 지금 전화로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전화로 안부를 여쭤보고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방문을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유혜정 의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하고 그 주요 시책을 보면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올해 설립이 되는 거죠. 예, 우선 개선은 작년 12월 1일에 이제 현 상태에서 했고요. 네, 정식 개선은 이제 저희가 전용 공간을 확보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10명의 직원을 저희가 지금 현재 추가로 확보를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요. 네. 10명을 확보해서 이제 12월 말까지 리모델링 마치면은 바로 정식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고령화 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안녕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 사업에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8페이지에 보면 이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네. 현재 지금 병실 운영 실적하고 이 부분들을 보았을 때 어떻죠? 좀 더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으로서 괜찮은 건가요? 현행으로 이제 남녀 각 일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자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여유 있다기 보기는 어려운데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공급에 비해서 좀 부족한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여자분들의 여자분들이 고령화로다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네, 네. 좀 돌봐드려야 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성들이 이제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주변에 돌볼 수 있는 이제 아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돌봄 노동을 생애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가 되었을 때 돌봄을 받기에 참 어려운 이제 입장에 놓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 병실이나 환자들에게 이런 공급들이 훨씬 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금 예산을 보면 이제 도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네. 50, 50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 예산 매칭 50, 50 하지 마시고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고령화된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봐야 되는 지금은 뭐 흔히 말하면 전업주부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인력이 거의 없는 사회잖아요. 예, 모두 다 이제 남녀 다 일가 가정들을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 이게 한 가정의 어떤 그 위기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자와 인구 대비해서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네,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네, 할 수 있다면은 뭐 도비 보조 매칭을 도비도 좀 늘리는 수가 네, 있다면 네. 도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고 네, 네. 의원님 의견을 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지 실생활에서 약간 좀 허리를 펴고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중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13쪽에 눈에 들어오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감염병 예방 관리로 뭐 때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창궐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맨 밑에 쪽에 보면 그 유흥업소 종사자 그쵸? 성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검진으로 1,250건 검진을 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뭐 정책적인 건 다 말고 이게 지금 보건증이 나가 있는 흔히 말해서 성매매 업소에 있을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네네. 네, 속초시에 몇 명쯤 됩니까? 제가 그거는 그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여성들이 수시로 네. 월 1회라든가 네, 아니면 거기 속한 여성들이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이제 그 업소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네, 네, 그렇게 검진을 받는 거라서 건에 비해서는 실제로 숫자는 네. 한 뭐 1, 200명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이거 지금 검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검진 받지 않으면은 그 업소가 행정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여기 제가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네, 이제 이런 그 업소의 여성들을 안 두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도우미 여성들이 보도방? 네네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이제 정식으로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네. 분들에 대상으로 홍보하고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정책에 대한민국 정책에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도 하고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예.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검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예. 그리고 성매개의 질병들이 사회적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관리한다. 글쎄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시대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네, 성매매는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이죠. 네, 성매매가 이제 우려된다 그래서 네, 그것을 검사를 법적으로 또 한다는 게 모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소에 이제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면 국가가 성매매하는 뭐 성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네, 그 지속적으로 과거에는 이 성매매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게 금지하던 시절이 아닐 때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네. 관리를 하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소장님과 저희가 좀 논할 그 정책적인 사이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맡고 있는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그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관리 내지는 그럼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 그 속에서 성매매하는 그 매수자들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관점에 그동안 업무 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딱 여기 지금 이제 멈춘지라 좀 여쭤봤습니다. 네. 18쪽에 보면 네 청호동 그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이 있네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운영이 보고서로만 잠깐 보았을 때도 굉장히 따뜻하고 재밌게 느껴지는데 어떠시죠? 예. 저희가 이게 이제 그 건강증진 사업의 한 유형으로 네.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그 속초에서 가장 그래도 또 유래가 있는 청호동을 주민분들이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그 이제 마을 단위로 자기 마을 동네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이것이 건강 증진에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주민 단위의 이제 그 접촉이라든가 지역 단위가 잘 활성화된 지역이어야지 사실 또 이게 좀 필요할 듯한 상황들이고요. 하여간에 하나의 어떤 모델 케이스를 좀 보셔가지고 조금 더 도심 지역으로도 좀 확대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그 처음에 이런 것들을 그 하는 게 이제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고 네. 저희 행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선을 저희가 이제 3개년 사업으로 이제 하는데 2개년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이제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다가 해보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면은 저희가 속초시를 단계적으로 속초시 동별로다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치매 환자 이제 배 감지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맘졸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 배 감지기가 그 치매 환자를 돌보고 그러는데 많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나요? 이론상으로는 도움이 될 텐데요. 이론상. 네. 이 배 감지기가 이제 배터리가 네. 하루를 못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걸거나 이제 손목에 차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배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배회하시다 벗어버리면은 그렇겠죠. 그또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수시로 그 이제 닳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로서도 이게 사용해 보시고 실효성이 없으셔서 반납하시고 네. 예, 많이 네. 확대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게 그 배 감지기 기기 자체가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쩌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기라면 그 비용이 꽤 될 텐데 싶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네. 하여간에 그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의 가족이라든가 또 이제 1인 거주인 경우에도 사실은 치매 환자들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예. 하여간 사회적 돌봄과 이런 부분들은 또 보건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좀 같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정책들 함께 좀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순입니다. 네. 그 보건소라는 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그 업무 보고 받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군요.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시민을 건강을 지키는데 보건소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띄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업무 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치매나 모자 건강 뭐 금연 이런 사업은 아주 많던데요. 혹시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이제 정신 건강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네, 분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건강 구체적으로 정신 어떤 건강. 분들이 뭐 해설가도 있고 예. 또 여러 등등 있잖아요. 그 서비스업에 있는 계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운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운전자요. 예. 네. 그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런 특별한 분을 대상으로 한 네네.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아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아니면은 자살 우려가 있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였는데요. 뭐 이런 그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사업을 또 예.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분들이 저희 필요로 이제 한다면은 저희 시가 관광 1번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관광 일선에서 이제 일하신 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시도 이제 관광도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네. 뭐, 또 한 가지 이제 그 고혈압 예방이 있어요. 네, 치매는 눈에 보이는 이제 이렇게 심각성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고혈압 예방 같은 경우는 보통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분들이 이제 건강 좀 이제 이렇게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분야에 이제 홍보 예방 효과도 알릴 수 있는 선도적인 이렇게 역할을 보건소에서 좀 해주셨으면 네.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 쪽을 보시면요, 간병인요. 예, 요즘 현대 사회가 이제 핵가족 아니면 1인 가족이 늘어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는 거 우리 보건소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사업을 좀 더 늘려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에요. 요즘 그 계속되는 그 폭염 있죠. 열대야 계속되고 있는데 홀로 사시는 그 어르신들이나 보호자가 없는 가정이나 이런 뭐 여기에는 또 뭐 소년 소녀 가장도 들어가겠죠. 가족이 없는 그런 1인 가족들 그 방문을 좀 그런 중점적으로 좀 하시나요? 1인 가족. 일단 이런 이제 꼭 독거 어르신들이나 뭐 또 소년 가장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냥 뭐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뭐 저희는 이제 한 명이 하지만은 거기는 뭐 그 수십 명이 어르신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연계해서 그런 연계가 돼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되면은 저희랑 연계를 해서 사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렇죠. 인력이 부족하시죠.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위원회가 두 개이네요. 저희가 위원회가 3개인데요. 예. 1페이지에 보면은 3개인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제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위원분들이 총 20 포함해서 20분이고 기초정신보건심의심사위원회는 이제 입퇴원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보건소장이 이제 위원장으로다가 네. 현재 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받아본 중에서 여성 비율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계속 여성 5대5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네. 폭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위원회 전문 질의를 했던 의원인데 이영수 의원님께서 위촉이 잘 됐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여성 위촉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성 참여 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료 면허가 있으신 소장님이시죠? 네. 본연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의로서 보건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게 시민으로서도 좀 많이 안심이 간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좀 봐주시면은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해서 만 19세 이상 성인 884명 면접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방문조사를 하시나요, 이런 건? 네, 방문조사입니다. 방문조사. 네.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냥 돌려서 하시는 예. 거예요? 그 동 단위로다가 네. 그 주소지를 그러니까 이제 집원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통해서 샘플링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요? 네, 네. 동별 비율은 인구 비율로 이렇게 네, 나눠서 네, 네. 하시나요? 네. 이런 대상자 방문조사 하실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좀 같이 하시나요? 관계 공무원과 관련돼서 이런 음주 흡연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예, 좀 저희가 네.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네, 거는 그런 건 예. 아니시더라도 네. 뭐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기 조사 대상에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런 건 랜덤으로 아닙니다. 가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어차피 네,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네,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공무원들도 똑같이 이런 면접을 건강과 관련해서 네. 이런- 모든 주민이 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네, 네. 겁니다. 7쪽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네. 이게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아 영아가 위급 시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속초에는 없죠. 이제 속초 의료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이고요. 네. 지역 응급의료센터이고 그다음에 이제 속초 보건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근데 예.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이제 국비를 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예. 속초 응급의료센터만 지역 응급의료센터만 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응급치료는 뭐 그 당시에 어떤 응급치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응급치료 이후에 이제 뭐 네네. 입원을 네네네. 해서 이런 것들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릉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거는요. 네, 의료센터하고 의료기관이 있는 건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 속초 고성 양양 또 특히 우리 속초 지역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는 뭐 병원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연 1,700만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들 중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관광 오는 수요도 많단 말이에요. 네,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입원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제가 종종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지역의료센터에 가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바로 원주나 강릉 뭐 때로는 원주 가는 시간이면 또 서울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의시니까 제가 일반 시민의 또 대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응급 의료가 이루어지고 입원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속초에는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물론 필요한데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은 상당한 운영비 지원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아과 전문의서부터 소아과 관련된 전문 간호사 뭐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 비용도 적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속초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려면은 원한다면은 뭐 1년에 뭐 연간 한 20억이든지 네. 매년 뭐 병원에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지가 있다면은 네. 그런 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뭐 개인 의료 기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응급의료라든가 입원실 개념의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네. 의료진들은 개인 의료 소아과의 의료진들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의료원과 관련해서 의료원과 뭐 도와 좀 협의를 해서라든가 네. 좀 이런 공조 시스템이 좀 잘 되면 네. 좀 좋지 않을까. 그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영유아와 관련돼서 이런 의료 기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공감을 같이 하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지리하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만큼 그 중에 영유아 아이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오시기 때문에 관광을 오셨다가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이 돼서 다시 도심지로 급하게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지역의 의료기관에 급해서 당연히 가죠. 응급센터로 당연히 찾아가는데 거기에서도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되고 시간이 지체가 된 그 시간만큼 응급의료센터로 또 가게 되면 거기서도 또 지체가 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 응급 상황을 이 시간 문제 때문에 자꾸 아이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 겪게 되는 걸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 의료 전문가로서도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런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꾸준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관철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그렇게 소장님. 하겠습니다. 네. 그 8쪽에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이 있는데요. 간병인이 8명입니다. 네. 간병인 요즘 그 간병인 수급이 많이 잘 됩니까? 많이 힘들어들 많이 하시죠, 간병인들이. 네, 간병인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네네. 지금 8명만 운영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예산. 8명분이 이제 네. 도비 지원이 와서요. 저희가 네. 매칭해 갖고 8분을. 간병인들 그 수급하실 때 간병인들이 가장 그 좀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의료원에서 운영을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의료원 입장을 네, 네,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편의시설, 네. 뭐 이렇게 휴게실 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의 그런 이제 그걸 한데 그런 것들은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외에 뭐 환자와 관련돼서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간병인들이 이제 뭐 기피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 없고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 위탁 사업 9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신보건 위탁 사업은 민간 위탁을 하시죠? 네네. 민간 위탁 어디에다 하시는 거죠? 강릉 율곡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일국병원에 하고 계시죠? 네네.
근데 정신건강 사건 사고가 속초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간혹 사례가 있긴 한데요. 사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동에서 또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네. 또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네. 뭐 행정 입원을 시켜드린다든가 아니면 응급 입원을 시켜드린다든가 뭐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입원이라고 한다면 행정입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행정입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없을 때 이제 행정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행정입원. 네네. 근데 제가 그 시장님 순방 때 말씀 들어보니까 네. 보호자가 그 사회복지사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행정입원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대상자고요. 대상자가 네, 되나요? 대상자인데 이제 행정 입원이라는 게 굉장히 네네. 까다롭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또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자신을 또 이렇게 자해하거나 자살할 위험이 네네네. 있는지 경우에만 이제 행정 입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보호자가 없는 분이 행정입원이 어렵다는 말씀에 예. 제가 지금 잘못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이제 행정입원 예, 예, 대상자가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네네. 것들을 판단하게 네. 되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 입원 자체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 입원이 되면은 이제 인권위원회 고발 조치당해서 또 공무원이나 주변에 이제 사회복지사들 일부분들이 또 그 많은 또 이렇게 뭐 신분상의 조치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다 맞추다 보니까 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11조 의약무 관리 사업에 마약류 관리 폐기 28건이 있습니다. 네. 마약류 관리는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요. 네.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몰수하거나 이런 약물을 저희들한테 폐기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저쪽 환경자원사업소 이런 네. 데다가도 의뢰를 하고요. 그 소각하실 때는 누가 참관을 하시나요? 저희 직원이 참관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 자료도 다 거기서 네, 채택을 네, 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는 아이들 필수 접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 예방접종 예.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 외에 예. 그 아이들과 관련해서 선택 접종들이 있나요? 영유아 선택 접종이 있습니다. 그건 돈을 내게 되면 내가 선택해서 돈을 내게 되면 접종을 받는 거고 네네. 안 하게 되면 예. 접종을 안 하는 거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독감 예방 백신을 내가 맞고 안 맞고 내가 선택하듯이 네. 돈을 내고 안 내고.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은 선택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이 선택권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예. 일단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은 뭐 기초수급권자분들은 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그건 수가 있으니까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니까요. 근데 이제 선택에 관한 거 저희가 이제 주로 대상포진 또 A형 간염 네네.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네. 그리고 폐규균 13가 이게 이제 민간병원에서 이제 굉장히 고가의 접종으로 예. 이제 선뜻 맞으시기가 어려우시다 그래갖고 전 7대 의회에서 이제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접근할 수 용이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사회에 또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같이 동감을 해서 이분 그러니까 구입가대로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고요. 구입가대로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입값대로 선택 접종, 그래도 선택 접종이죠. 네네. 네, 그러면 여기 기초수급자들과 관련돼서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구입가대로라고 하더라도 이제 선택을 해서 구입가를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의원이 이제 질의드리는 건 이렇게 기초수급자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 접종을 할 때 그런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선택 접종을 구입가대로 해주신다고 해도 구입가의 금액을 못 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 공간 그게 이제 접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하루에 해낼 수 있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있고요.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운영 공간 네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늘리려면은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공간도 또 더 크게 확보를 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과 공간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확대를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가 쉽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어떤 정책 반영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십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장 이게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예방접종 문의하는 어머니께서 내가 선택접종과 관련돼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못 하시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아이 손잡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아이들 미래를 위한 또 투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이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걸 소장님께서도 좀 알아주셔서 추후에도 잘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레이 디지털 영상 장치는 한 번 도입되면 몇 년이 원래 기존에 12페이지입니다. 네. 이게 한 번 도입되면 몇 년이 보통 한 8년 정도, 8년인가요? 네, 8년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방사선 발생 장치만 2001년도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 18년 됐습니다. 18년 됐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영상 장치는 2008년도에 도입이 돼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는 작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기계가 멈추거나 그런 일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건강진단서 옛날에 보건증을 저희 보건소만 발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멈춰지면은 이제 그런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신규 장비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엑스레이지만 이 엑스레이가 새로 이제 신규로 설치할 때 되면 이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도 좀 많죠, 이게. 사람이 저희가 이제 방사선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기계에 대해서는 방사선 양이 좀 더 축소가 된다거나 그런 게 업데이트되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 문제가 되진 않고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13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에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맨 밑에 미용업소 종사자 성매매 감염병 예방 홍보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꼭 여성만은 아니고요. 네네. 유흥업소에다가 이제
기관에 그러니까 그런 네네. 업소에다가 하는 거니까요. 네네. 저희가 여성을 만을 지금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성도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쭤본 거고요. 속초에 에이즈 보균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보균자 그 관리하고 에이즈 보균 의심자 관리도 의심자 관리는 좀 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균자는 에이즈 보균 의심자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없고 네. 그 보균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이즈균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몇 분 계시는데 저희가 그 담당 직원이 네. 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네네.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그 속초 우리 관리하시는 그 보균자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보균자인 게 확정 판결 받은 게 속초에서 발견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안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보균자라고 그 의료기관에 와서 말씀을 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보균자들은 건가요? 다 저희가 그 전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네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여기서라기보다 이제 외지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네네. 대부분입니다. 외지에서 예. 예. 실적으로 속초에 계시는 거주했던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예. 그 이분들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네. 거라는 좀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구강보건진료 17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아이들 그 실시하시는 게 있고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네. 학교를 나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뭐 특별히 학교에서 하면 보건소에 개인이 뭐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 제가 여쭤보는 게 학교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네. 그 보건소에 그 현수막이 이제 걸려 있더라도 네.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게. 네. 그 홍보가 학교 쪽에서 하게 되면 그런 그 홍보도 같이 좀 겸해서 하게 되면 굳이 뭐 학교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지금 그 구강 관련해서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으시고 예, 예. 학교에서 많이 예, 실시하고 예, 계시죠? 예, 예. 네. 그리고 18쪽에 임신부 등록관리 영역 프로젝트 사업 내용 쭉 보니까 그 사업 관련돼서는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속초고속 양양 통틀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몇 군데인지 아시죠? 한 군데입니다. 예, 한 군데죠. 네. 저기 점차 지금 외래 진료하고 그리고 뭐 피부, 뭐 비만 관리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돌리는 추세인데 예. 지금 병원 한 군데에서만 지금 출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한 군데마저 만약에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참 많이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뭐 따로 있으신가요? 점차 그 출산과 관련된 병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원장님과 정기적으로 그 언제까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를 운영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삼척도 마찬가지인데 민간 산부인과 의원은 이제 아마 다시 그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셔갖고 또 이렇게 대도시 지역에는 선호하지만 네네. 오시질 않고 또 힘든 야간 분만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시려고 네네.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미래의 공공 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내에 지금 현행하시는 원장님 한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만, 영유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지금 높지가 않잖아요, 속주가. 예. 높지가 않고 지금 젊은 그 아이의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기가 그렇게 또 쉽지가 않고요. 또 의료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주셔서 출산도 중요하고 아이들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님께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이런 부분도 좀 점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 19쪽 좀 보겠습니다. 방문 관리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나요? 예, 취약한 기초수급자 분들 뭐 주요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방문 관리 중에 중증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과거에는 방문 관리가 그 이제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로는 거동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다 그 프로그램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방문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방문 대상자가 이제 변한 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 질환의 가정 방문 관리라고 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증 질환자분들이 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병원 진료는 아니지만 만성적이신 분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청하셔서 이제 거기서 그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본인이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 중에 핵심 내용이 중증이면서 소위 말해서 장노라든가 뭐 장을 밖으로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면야 관리가 잘 되겠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병원비가 또 올라가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계속 관리를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집에 와 계시는데 집에 와 계시면서 좀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해주시는지를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네네. 그 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 속초는 속초는 제공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의료기관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의료원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좀 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다가 그런 분들은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나오실 수가 없는 분들은 물론 병원에 입원하셔야겠죠. 관리를 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외래나 네. 이런 외래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문 보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뭐 약을 제대로 드시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다른 부분에 이제 건강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이제 좀 부분이지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런 어떤 장르에 대한 뭐 드레싱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연구역 단속 지정 20쪽인데요. 예. 금연구역 단속 관련 부서도 보건소인가요? 예. 보건소에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우리 시내 로데오 거리도 금연 도로가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어떻게 단속을 하죠? 일단 저희가 금연 지도원분들을 위촉을 해서요. 이분들이 이제 지도 단속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과 팀을 이뤄서 같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금연구역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담배. 네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전자담배도 담배로 대상인가요? 예. 단속 대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본인들의 또 건강도 그 폭염 속에 많이 유의하시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중복되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항상 그 속초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그 청호동 아트 개폐 플랫폼에서 그 건강 플러스 사업 하실 때 소장님이 또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참 제가 또 그 장시간 지켜보면서 아, 이 사업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잘 융합이 돼서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예.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 청호동의 건강 플러스 마을의 건강 플러스 마을 위원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그 자기 본인들의 그 마을에 그 관심을 갖는 개개인들이 서로 잘 모르고 살던 개개인들이 모여서 건강에 대해서 그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갖춰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범 사업 한시 기간이 이제 내년까지가 이제 그 청호동 건강 플러스 마을은 그 한시적으로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하도록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업무로 바쁘실 텐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기 22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 이제 복잡하고 또 길어질 내용들이어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기 추진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2018년도 지금 현재까지란 말씀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보다 이런 그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될 텐데 그 많은 분들이에게 이제 홍보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이 추진 실적이 저기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저조한 편인가요?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누락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인구 사이즈가 작고 이런 대상 인구가 뭐 여기 어떤 뭐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보다 작아서 그렇지 저희가 뭐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뭐 병원이나 동사무소 또 아니면은 다른 뭐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신문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속초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누락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누락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네. 그 부족한 실정인가요? 아니면 예산은 이게 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다시 또 예산이 내려와서 그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그런 아닙니다.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 마지막으로 저 본 의원은 그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도 처음 말씀하셨지만 요즘 계속되는 폭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생도 하시지만 그 건강 취약 주민들이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보건소 자주 다니긴 하는데 저 얼굴을 모르실 거예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면 성면 해체 제거 공사가 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칠에 걸쳐서 하실 겁니까? 아, 예. 저희가 이제 이 성면 제거뿐만 아니라 치매 안시센터를 포함해서 보건소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과 나동 그리고 1층과 2층 이렇게 층별로다가 부분 나눠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이제 성면 해체 제거 공사는 행정 처리가 한 일주일, 그리고 제거하는데 보통 이제 끝까지 검사를 완료까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를 이제 그 업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2주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이 성면이 요즘 대두가 돼가지고 완전 방사능 해체 작업 정도까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저도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시켰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 하여튼 조심스럽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거 가능하나요? 네? 이거 보호자 없는 병실?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이제 그 대상자들이 의료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양 간호사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상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해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관이에요. 한 분의 환자 때문에 집안 가족 2-3명이 다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집에 안 계실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요양 간호사가 계셔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진단이 나와서 입원을 하는데 이분은 또 바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다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또 일거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속초나 강릉이나 큰 병원들 그 간병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때는 5일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 간병 인력이 8명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간병인 제도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장기 요양 급여 적용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고시에 보면 그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이분들은 나오질 않아요. 네. 알죠? 네. 그죠, 소장님? 네네.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이분인데 그래도 오전 날이라도 버텨주면 어떻게든 가족이 교대를 해서 들어갈 텐데 이분들은 병원을 가지를 못해요. 모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저 급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봉급도 안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지금 속초의료원에 고용되신 간병인 분들은 정상적으로 그 간병인 얘기 조금 이따 하시고요. 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분들은 내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네. 의료기관, 여기 제4조 2항에 보면 의료기관,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3시간을 오든 5시간을 오든 늘 와서 그 환자를 케어를 하던 환자를 못 본다.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봉급도 못 받고 그 시간에 대한 봉급도 못 받고 그다음 환자도 케어가 안 되고 가족은 가족대로 애먹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나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호에 따른 요양보호사분들이 그 일하는 영역이 있고요. 병원에서 이제 일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예. 돼 있는 현행 법이 지금 이거는 조례 네. 때문에 그런 아니, 저희는 조례는 관한 아니고. 고시네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8명이 진짜 이제 고령화 시대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분이 또 치매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또 거동을 못하죠, 잘. 그 다음에 치매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다 뭐 일선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이 8명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저는 지금 이 고무적이고 좋다고 봐요. 이게 의료원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으신 예, 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홍보도 전혀 안 돼 있고 간호사들한테 간병인 좀 구해주세요, 간병인 좀 구해주세요 하고 있을 정도고 이게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방에 있는 같이 모시고 있는 형제가 안 되면 또 서울에서 또 내려와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것도 생겨요. 이 8명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는 거죠. 네네. 거의 뭐 가동률이 90%에서 9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상자분들이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뭐 이제 그 대상자분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그 이용하시죠. 기준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도에서 지침으로 그 도비보조 사업에 의해서 도에서 아니 이제 환자 판단을 환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또 뭐 독거노인인지 그런 것들은 시에서 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거기 안에 들어가야 또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 집에서 놀라는 얘기 같은데 환자들은 이 요즘은 이 참 그래서 자꾸 복지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부가 뭐 복지 정부냐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거기다 치매까지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간병인 올 때까지 간병인비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현찰을 줘야 되고. 요즘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잘 마련이 돼 갖고요. 치매가 있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니면 뭐 그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입소 시설도 있습니다.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그거 싫으시다면은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목욕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하신다면은 가족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래서 제 줄어드시죠.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중증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삶의 보호, 경제적인 보호, 그게 중점적이어서 지금 복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짜 가족들이 한 환자를 가족 3명, 4명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치매까지 있는 환자들은.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뭐 조사나 그런 것들은 다 돼 있긴 하나요? 저희가 그런 유감스럽게도 그런 조사는 없는데요. 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물론 뭐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우리나라가 빨리 받아들여서 잘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그러니까요. 소장님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산은 뭐 이거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그런 가족분들한테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건보공단의 노인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그 서비스가 생각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활용을 우선 먼저 하시고 정말 질병이 문제가 돼서 그런 분들은 병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입원하셔가지고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양사 제도가 있어서 이분이 항상 오전에 케어를 하는데 네. 그 환자가 병원을 들어가면 이분이 못 온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의료원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그 향후 계획에 보면 여름철 해수 어패류 비브리오기온 오염도 검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저희가 그 이제 그 관내에 그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 중에 이제 몇 군데 샘플을 해서 거기에 수족관에 있는 그 고기들을 좀 이렇게 구매를 해서 그 고기를 에서 비브리오균들이 나오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네.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그 저희가 늘 이제 그 건강진단 결서를 할 때 하는 그러니까 비브리오균도 저희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네 번째 꼭지에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에서 가로 열고 약제비 지원이 되는데 이 약제비가 지원이 되나요? 네, 월 3만 원 한도까지 해서 그 이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소득의 기준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치매의 그 약값이 월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기 3만 원. 소득은 누구의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 소득을 말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제도는 만약에 약을 타락한다든지 그러면 그 자동적으로 그 환자의 신분을 파악을 해서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주나요? 아니면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이런 걸 또 신청 그거는 아마 병의원에 가시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되는 그렇게 겁니다.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수급을 못 받는다는 거는 그 이상의 소득이 되신다는 그런 거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문, 이 19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신가요? 잘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거 얘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가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 이제 그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이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하여 등록하는 거로 뭐 기초세관수급자나 독거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또 그분들이 우선인 거죠. 예. 그러고 금연을 몇 번을 해봤는데요. 20페이지. 저는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25%면 높은 거 아닌가요? 성공률이 6개월 성공률이 25%라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가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는 이제 전해에 비해서 전에는 뭐 한 30% 정도 수준이었다고 본다면은 조금 성공률이 그러면 여기에 한 번 왔을 때 드는 약값이랑 비용들이 얼마나 드나요? 일반 수가로 하면 제가 과거에 파악한 거는 8만 원 정도? 8만 원 예, 정도예요. 예. 한 분한테 제공되어지는 총 이런 뭐 금연 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서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성공을 못했을 때 페널티 주는 방법을 쓰면 금연율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페널티를 준다면 약간은- 아마 오지를 않을 것 약간을 같고요. 받으려도 되라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22페이지의 모자 복원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 아까 김병길 의원님 질의에 보면 산모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병원에 하나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연간 뭐
그 400명에서 500명 사이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연간.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로 따지면은 52주니까 한 8명에서 7, 8명 통계가 나와. 8명에서 9명 뭐 그런 점점 매년 줄고 있나요?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그 맨 밑에 박스에서 두 번째 칸에 보고 오른쪽에 보면 검사자 207명에 페닐케톤요증 1명, 뭐 크론병 1명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선천성 이상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소변에 이 케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그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사에 문제가 우리 생체 내에서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크롬은 아니죠? 예. 크론병도 이제 선천성 이상화 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25페이지에 보면 저도 깜빡깜빡합니다만 이거 뭐 매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그 추적을 하나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은 일반 건강검진의 이상자는 이제 각 병원에서 통보를 가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서를 이제 병원에서 공단이나 병원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이제 발달장애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발달장애에서 1차 검사에서 소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통보가 오면 저희가 2차 검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이제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일정 기간에 이제 일정 연령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 전에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은 꼭 그 검진 기간 안에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증의 정의가 뭡니까? 요즘은 보건증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 예, 과거엔 보건증이었는데 건강 진단서라고 합니다. 건강 진단서. 예.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런 식품위생 종사자 예. 또 이런 공중위생 업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병이 있을 때는 이분들의 이제 남에게 그 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가 또는 뭐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거 다 날 때까지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증이라는 용어는 없어졌다는 거죠. 네네. 공식적인 용어는 건강 진단서. 네네. 발급 범위 대상은요? 발급 범위 대상은 이제 식품 뭐 종사자라든가 뭐 그다음에 공중 그런 공중위생을 요하는 모든 관계자들한테 다 발급이 돼야 되고. 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업체 이제 행정처분이 관내 그러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관리 감독은 위생계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생계소관. 예. 보건증이라는 용어는 없어졌다. 네네. 건강 진단서를 이제 요식업, 공중위생업 관계 자들은 다 발급 받아야 된다.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 건강검진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그 전화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항상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좀 늦추다가 이제 못 받은 연내 몇 번을 받고 그리고 올 초에는 또 건강검진을 하고 나니까 저도 체크하지 못했는데 뭐 당뇨나 이제 고지혈증 이런 위험이 있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길게 제가 좀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저만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상당히 성의 있게 하시고 있는 거 예, 시민으로서 아마 모든 시민들이 좀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선 부의장님 추가 질의. 예,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간에 왜 그 어린이병원 그 야간에 예. 애들이 아파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린이병원이 없다고 예. 그 보건병원하고 뭐 보건병원인지 어딘지 MOU 체결을 하고 서울병원인지 어딘지 그랬죠? 선거 기간 동안에. 아, 그거는 보강병원은 아니고요. 서울의 카톨릭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예. 선거 기간 동안에 한번 네, 그런 네.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취약 지역은 취약 지역이에요. 저희 속초가 어린이 예. 특히나 맞습니다. 네. 어린아이들 갑자기 뭐 응급병원을 가면 갈 데가 없어서 강릉까지 나가야 할 일이 있고 근데 앞으로 그 어린이가 물론 뭐 인구가 많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취약 지역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방향을 어떻게 잡나요? 그 어린이 그 응급 처치할 때. 일단은 어느 규모로다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야간에 그 외래 진료를 어느 시간까지 하는 수준을 원하는 건지 강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그 아이맘 의원이라고 이제 소아과 의사 4명이 모여서 외래 진료랑 뭐 입원도 이렇게 하는 소아과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보니까 저녁 9시까지 하더라고요. 평일에. 근데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한 9시까지 외래 진료를 퇴근 후에 애들이 주로 이제 저녁에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서는 응급실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외래를 가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간단한 처방이나 주의 조치를 듣고서는 올 사항인지 아니면 병원에 갈 사항인지 그런 교통 정리를 받는 수준을 원하는지 물론 그 이상을 원하겠지만은 뭐 거기서 이제 입원까지 아니 하루 종일 이러면은 이제 비용이 산더미처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유아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고열이 또 생기면 애들이 또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일단은 이제 보강병원의 이제 대표이사님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소아과를 하고 점점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취임사에서 밝히셨습니다.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강병원에 이제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그럴 거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지사님께서 네. 공약사항으로다가 속초에 의료원에 이제 그런 그 연계를 예, 합니다.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정리하는 와중에 저희들과 또 의료원하고 어떤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예, 그런 것들을 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의 수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하루 네.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야간 어린이 병원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 때 시민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저 역시도 연초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적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인력 수급의 문제, 지자체에서 보조금 과다 지급, 그다음에 사실상 또 이렇게 또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수도권도. 네. 근데 이 지방지자체는 사실상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고민도 있으실 거고 지사님의 고민도 있으실 텐데 현장에서는 당 한 명의 어린이라도 그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열망과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좀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입니다. 소장님 계실 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에이드라고 있죠, 에이드 심장 박동기. 네네. 예, 그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거 이렇게 뭐 공표적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법정 그 구비 대상 시설이 있고 이제 지금 찾으시기 힘드시면 뭐 아닙니다. 금방 여기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소리를 지금 속초관에 총 설치 대수가 68대가 돼 있고요. 이제 그 법정 시설로다가 설치를 해야 될 곳이 그 선박 20톤 이상 선박 11개소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정 구비 시설은 다 돼 있는데요. 이제 배는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1곳에서 마저 이렇게 추가 설치하시도록 그렇게. 국가 사업인가요? 국가 사업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관한 기대가 큽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을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7분에 속개하겠습니다.